이렇게 옹우리가 있는데 움직인다고 왔어. 여기 갔다가 이게 나중에 커지면 담을 뜯고 나가. 꽉끼는 힘을 일단 피해야 되거든. 그렇지 말고 오래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다리 꼬는 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제일 또 그런 게 노트북을 다리 위에 올려. 그거는 열도 올라가고 전자파 그건 최악이야.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네. 다리 꼬고 올리면 다리 꼬 노트북 올리면 세 가지. 다리 꼬고 핸드폰 넣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것들. 우리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도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특히나 이렇게 엑스레이 수술할 때 시암이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찰칵찰칵이 아니고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뼈를 맞추거든요. 옆에 들어가가지고. 네, 들어가서. 여기 그걸 쓰고. 그러니까 실제로 방사선에 노출이 엄청 돼요. 그러니까 되게 정형외과 들어가는 레지던트들은 저희들 예전에 이제 정자은행이 있는데 거기다가 보관을 해놓고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방사선에 손상되기 너무 이전에 노출이 되니까 나사리를 가지. 자연적으로 임신이 동심단 되면 먹게. 임신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혹시 해서 그러기도 해요. 의사들이 이런 고충을 또 하고 저희들 예전에 친구들도 그렇고 지인들이 뱀술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저희들 레지던트 때도 저 경험을 했던 얘기인데 스팔가눔이라 그래서 이렇게 총충 그 기생충의 유충이죠. 뱀 안에. 그렇죠. 뱀 껍질을 벗기면 하얗게 이렇게 살과 껍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뭐 닭이나 돼지 이런데 창자에서 1.5m까지 자라는 곤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레지던트 때 환자가 실제로 여기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몸 밖으로 아니면 피부 안쪽에 피부 안쪽 옹우리가 있는데 움직인다고 왔어. 여기가 꿈틀거리면 움직인다. 근데 사실은 보면 스팔가눔이 이제 우리가 뱀이라든지 아니면 개구리 껍질 아니면 이제 아주 안 좋은 물에 물벼룩 같은 데도 그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을 마셔도 그런 게 이제 장에 있다가 이게 나중에 커지면 장을 뜯고 나가. 뚫고 나가서 머리 쪽에 가기도 하고 눈 쪽으로 가기도 하고 뇌도 뭐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든지 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시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대순한 형태가 피부 쪽에 그래서 그걸 여기가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니까 물어보니까 60대 후반인데 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MRI 같은 걸 찍어서 전신을 다 확인했는데 다행히 다른 데는 없고 거기만. 그래서 그분을 급하게 이제 수술을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 찍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상황에서 움직여. 도망가는 거. 도망은. 그래서 여기 찍고 이쪽 찍고 앞쪽을 찢어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빼내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젤리 같기도 하고 허옇게 띠로. 그걸 보고 나서 뱀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뱀술을 절대 먹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은 뱀술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정액 받을 때 원장님 병원에서 어떤 거 들어주세요? 저희들은 뭐 정액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요? 돈만 받나요? 뭐 정액을 어디 쓰려고? 아니 이런 검사하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임센터가 있는 데들은 살아있는 정자를 받아서 이제 정액량, 정자수, 운동수, 그렇죠. 모양 남편들, 그렇죠. 남편 부인이 오게 되면 남자의 임신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정자수나 뭐 모양이나 이런 기본적인 정도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할 정도로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불임 테스트를 할 때는 30분 이내에 그걸 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정액수나 뭐 기본적인 체크를 할 때는 그냥 정액을 받아오는 거예요. 집에서 받아오라고 하는 통을 주고 한 3, 4일 금욕을 한 상태에서 흘리지 말고 다 받아서 와서 갖다 주고 가라. 그러고 이제 갖다 주고 가면 이틀 전부터 이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난임 환자들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남자들이 그 난임 클리닉, 불임 클리닉에 가게 되면 현장에서 이제 사정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집에서 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거 차이점을 다시 한 번만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불임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정자의 양, 정자의 운동성, 정자의 크기, 정자의 활동성, 그러니까 모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불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개인 병원들에서는 그거를 방을 만들어서 받아서 혼자서 검사를 하고 하기에는 사실은 수가가 말도 안 되고 그걸 따로 해놓을 공간도 없어요. 또 환자 수가 없고 그러기에는.
그래서 개인 병원은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성병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 기본만 검사를 하는, 아니면 정관 수술하고 나서 한 10회 정도 제대로 사정을 나오는 하고 건지. 정자가 있는지 없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개인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는 정액량, 정액수, 그 다음에 정액 모양 정도.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 그럴 때는 그냥 집에서 해가지고 그렇죠. 오셔도 이제 그렇죠. 되는. 그 시간이 조금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정자 말씀하시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는 이제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 여자 연예인들은 또 난자의 냉동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난자 냉동 보관 관련해서 뭐 적정 연령대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얼마만큼 보관해서 뭐 쓸 수가 있는지 뭐 그런 정보를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저는 사실 그 난임 클리닉을 하고 있진 않아서 실질적으로 막 어떻게 그렇게 사이즈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당연히 난자를 냉동하는 건 빠를 수는 없죠. 빠를 수가 네, 그 AMH라고 해서 난자 나이 검사가 있거든요. 난소 나이 검사. 보통 그런 검사를 했는데 내 나이보다 내 난소 나이가 더 많다. 많게 나오는 뭐 경우는 35인데 42로 나온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당장 임신할 계획이 없으면 빨리 빨리 해주는 냉동을 걸로. 하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애를 몇 년씩 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혹시 난임이어서 시술을 할 때는 본인의 진짜 그냥 난자를 먼저 쓰고 안 될 때. 안 될 때 냉동을 본인 난자를 뭐 과배란 시켜서 그렇죠. 하는 사용 뭐 두세 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다가 안 될 때 그 안 전에 될 이제 때. 보관했던 걸 가지고. 많이 요즘에 진짜 많이 냉동을 하시는 추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연예인분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네. 주변에 보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어쨌든 뭐 커리어 우먼들도 중간에 이제 경력 단절이 오니까 네. 중간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선뜻 그만두고 결혼하고 임신할 수 없으니까 임신하는 시간을 끌면서 냉동 그 난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네, 그래서 맞아요. 꽤 제 주변에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네, 꽤 많이. 사유리님이 그렇게 사유리. 냉동하셔가지고 지금 아기 잘 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토실토실하게 힘도 좋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추첨해가지고 여성 청결제와 남성 청결제를 보내드려요.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 계속 보시는 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